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바른역사교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제5편 단재 영웅론에서 배우는 애국심 순서입니다. 오늘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식민사관 논란에 대해서 역사학자로서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간단히 얘기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참 역사학자, 영토학자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 어차피 친일 사대주의에 물들은 사람들은 흔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누구인가?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고 왼쪽에 계시는 분이 조부, 가운데 계시는 분이 부친, 그리고 정진석 의원입니다. 1940년도 6월 5일 신문 조선 총독부 간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나와 있고 한데 그 부친은 1942년까지 계룡 면장을 지냈죠. 예, 간부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친일 행적도 이미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부 정인각은 장씨 이름이 오타니 마사오입니다. 이렇게 장씨 개명까지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 이 사건은 이재명 의원의 그 친일 논란으로 비롯됐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때 얘기한 적이 있지요. 북한에 이상 현상이 일어났을 때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허용한 것을 시사한 내용을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우리 한반도에 진출한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대사건이죠. 그것은 그 기원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기원은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회의가 1963년 미스야 갱추라는 모의 군사작전 연구를 한 그 프로젝트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의 화살 시위라는 연구 프로젝트죠. 미스야 갱구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반도의 무력 분쟁을 가정하고 일본 방위를 위한 자위대의 운영과 재반 조치 및 절차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아주 일본의 유명한 학자들 60명이 모여서 5개월 동안 연구해서 발표를 한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고 또 미일 공동 작전도 실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제 타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반일 세력이 그러한 군사 도발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께서 후보 때 얘기한 선제 타격론도 여기에서 이미 다 언급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연구 내용에 그것도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를 사용해서 만주까지 탈환하겠다는 그 계획이 바로 미스야 갱구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일본은 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문제가 돼서 책임자라든지 강요들이 사임을 하는 큰 사건으로 비화됐습니다만은 지금도 일본의 우익이라든지 정권은 이것을 차곡차곡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도 모르고 우리는 선제 타격론이니 그리고 일본이 또 한반도에 진출 그 가능성을 시사하고
하는 것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공부가 안 돼, 너무나 모르고 하는 얘기를 수밖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 봐서 우리가 역사를 좀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특히 한일 관계, 우기기를 달고 독도 인근에서, 그것도 시 오브 저팬, 일본 해라는 지도 속에서 그렇게 한미일 군사동맹 훈련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독도를 포기하지 않고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은 우리가 그냥 하나의 군사 동맹이나 아니면 이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아직도 동학혁명 때, 동학농민전쟁 때 30만 명을 무참히 학살한 일본의 그 만행, 그리고 우리 단재 선생님의 그 순국,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순신 장군의 그 처절한 왜구가 다시는 우리 한반도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발을 붙이지 못하게끔 끝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응징을 하는 그 이순신의 정신,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단재 선생님께서 저술한 영웅전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애국심, 시대적 사명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웅은 누군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재는 고구려, 고려, 조선시대를 각각 대표하는 을지문덕, 그 다음에 최영장군, 최도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순신, 수군 제1위인 이순신전을 저술을 했습니다. 일제 침략으로 한말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국민적 영웅의 출현을 열렬히 대망하고, 국민 모두가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으로 무장에 분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영웅전을 쓴 것입니다. 단재 선생님께서 저술하신 책이 많습니다. 이렇게 10권으로 지금 편찬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4권에 이런 영웅전이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문덕과 최도통,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08년도 5월 30일부터 국한문판, 한문과 우리 어문이 같이 섞여 있는 을지문덕을 저술을 했고, 또 7월 5일에는 한글로만 된 을지문덕을 따라서 서울 광학서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대한매일신보에 국한문용 수군 제1 이순신전을 1908년 5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 연재를 했고, 또 한글로만 되어 있는 한글본을 수군의 제일 거룩한 인물 이순신전을 1908년 6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 말의 무장 최영의 영웅적 활동을 그린 동국거글 최도통전은 대매일신보에 1909년부터 12월 5일에서 1910년 5월 27일까지 늦게 연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단재 스님께서 영웅전을 왜 썼을까, 그 저술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재 스님 전집 제4집에 수록되어 있는 을지문덕, 동국거글 최도통전, 수군 제1위인 이순신 등은 단재가 역사학자로서 활동을 시작한 초기에 역사관과 애국 계몽 사상가로서 활동하던 시기에 민족주의 사상의 특징과 편린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 전기물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전기물은 유신론 사학에 기초해서 작성을 했는데, 유신론 사학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국혼,
난가 사상, 이런 정신적 이론에 근거한 논리로서 민족주의의 강도가 좀 더 강화된 표현으로 역사학을 저술하는 방법을 유심론 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면은 우리 민족 사학 중에 최고 먼저 나온 게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된 유심 사학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문화사학이 있고, 또 후기 문화사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 사학 측면에서 또 역사주의 사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관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민족사학이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민족사학에 대비되는 것이 이병도 그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실정사학들은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서, 실정사학은 완전히 우리 민족사학과 다른 한국 사학의 계보로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05년 일제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관건으로 체결된 울산늑약과 1907년 7월 고종이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순종에게 양위한 채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고 8월 구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되는 등 민족적 위기가 고조가 됩니다. 이러한 민족적 위기가 고조되고 또 1905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대한제국의 식민지 전야나 다름없는 현실을 우리 민족이 직면한 최악의 역사적 위기로 단재 선생님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좌절하지 않고 역으로 민족적 위기를 슬기롭게 기회로 활용해서 희망과 애국심과 역사에 대한 원심력과 신앙을 잊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국권을 회복하고 자주 독립의 근대 국민국가 건설이 가능하다고 단재 스님께서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재 스님께서는 한 말은 일본 제국주의의 무력 침략으로 일찍이 우리 민족이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식민지와 같은 민족적 위기를 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재는 제국주의의 위기적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혁명적 변화를 주도하면서 대세를 역전시킬 구국적 영웅의 출현을 열렬히 대망하게 된 것이죠. 그 모범적인 사례로 고대와 중세의 역사에서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1910년도 11월 19일자 관보에 보면은 고시가 나와 있는데 단재가 쓴 영웅전 중에 을지문덕과 이태리 삼국 상글절은 판매 금지로 묶여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보지 못하도록 일본이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영웅전을 봄으로 해서 우리가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단재 선생님은 노력했습니다마는 일본에 또 강제로 이렇게 출판을 또 하지 못하게 해서 또 압수를 하는 바람에 원만하게 잘 홍보가 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동 4천년 역사상 제일 위대한 위인은 을지문덕 장군이다. 을지문덕이다. 을지문덕 책 서론에 변영만이라든지 또 단재 선생의 친구 이기찬, 안창호, 도산 안창호의 서문이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변영만은 을지문덕 정기는 대동 4천년의 자주 독립의 민족 정신을 선양한 전 국민의 필독서로서 뜻깊은 회심의 쾌작이라고 상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해외 각국에서 워싱턴과 나폴레옹과 같은 영웅의 정기를 통해서 수많은
후세의 영웅들이 출세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을지문덕과 같은 민족적 대영웅의 활동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일제가 방해를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개탄을 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건두의 저자가 단제가 법례를 작성해 놓았고 서론과 결론을 포함해서 1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수는 79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서술하는 방법은 논문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료에 입각해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논문 서술체로 이렇게 작성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례에서는 우리나라 4천년 인물 가운데 을지문덕에게 첫 손가락을 꼽을 터인데 그럼에도 동국통감이라는 우리 역사책에 실려있는 을지문덕의 역사가 수십 구절에 불과하니 어찌 후인의 책임이 아니리요 하면서 영웅 경시풍조를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서론에서는 수백 년 동안 사대주의에 찌들어서 영웅의 강히 불굴의 역사는 거의 축소되거나 매몰되어서 제어되어 온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개탄을 하면서 민족적 반성과 분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을지문덕에 취적하면 살수 대첩을 철수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수나라의 형세, 열국 상태를 논설체로 개관하고 을지문덕의 전략, 외교, 무비, 전술, 인격 등과 살수 대첩의 경과와 고구려의 성전 사실을 비교적 소상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612년 수양제의 지휘하에서 10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군단으로 고구려를 침공한 살수 대첩으로 수나라가 멸망에 이르는 역사적 상황을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나라의 그 100만 침입은 우리가 학교에서나 여러 군데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수나라의 육군이 고구려 이제 군사적 요충지 요동성을 포위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 이제 우중문과 우문술 이런 장군들이 이끄는 3만 5천 명은 이제 별동대로 편성을 해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고구려 당시의 수도 평양성을 이제 차지를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을지문덕 장군이 이제 신기에 가까운 신책에 가까운 이제 유인 전술을 펴게 되는 것이죠. 이 유인 정책에 이제 말려들어서 압록강 지역, 살수 지역이죠. 지금으로 치면 청천강이 되겠습니다. 살수 지역을 건너서 이제 평양성 깊이 수군이 들어왔다가 지치고 굶주리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하게 되죠. 그 철수하는 과정에 살수에서 을지문덕 장군이 공격을 해서 거의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군 신세웅을 사살하고 수군 한 2,700명 정도만 살아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수나라가 점으로 해서 또 이 전쟁으로 입은 피해로 말미암아서 내란으로 마침내 수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재 선생님께서
을지문덕을 최고의 위인 4,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위인으로 이제 꼽았던 것은 을지문덕 장군의 용감무쌍한 이제 상무정신을 이제 높이 지켜 세운 것이죠. 그러면서 항일, 어병, 투쟁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한민족의 대외투쟁에서 빛나는 업적을 남긴 을지문덕과 같은 영웅의 정리물을 낸 것은 일제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한말의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현실 속에서 국민과 청소년들이 강하고 용감한 영웅들의 사적을 본받아 외사를 몰아내고 국권 회복을 위한 그 영웅의 투쟁적인 그 필요성, 그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애국 계몽 운동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애국적인 영웅들의 무장 투쟁 활동을 통해서 애국 계몽 운동과 함께 당시 전개되고 있던 항일 어병 무장 투쟁을 고무 격려하는 의도도 직간접적으로 은밀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재는 구국의 영웅 대망론을 펼친 것이죠. 한글판 그 결론에 보면은 지금은 당군 이후에 4,000년을 전래하던 중심지까지 남에게 내어주고 말을 디딜 곳이 없으니 어느 겨늘에 압록강 서편을 생각해 보리요. 슬프다. 대한의 을지문덕의 탄생이 어찌 그리 더디뇨.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영웅의 활동과 암담한 상황을 대비해서 구국의 영웅론을 펼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스마르크나 워싱턴,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 또 강개토 대왕, 또 나폴레옹과 같은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웅이 있어야만 이 국난을 극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웅들의 삶을 통해서 애국심을 배우고 깨우쳐야 된다는 의도에서 책을 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족 영웅의 메시아적 역할을 대망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재는 슬프다. 만일 다른 나라에 진보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진데 중고시대에 그렇게 강하던 우리 민족이 지금 세력이 마땅히 세계에서 어뜸이 돼야 할 것인데 무슨 연고로 이 지경에 이르느냐. 이제야 알게라. 그 나라 인민이 용맹하고 나약함과 넉넉하고 용렬함은 먼저 깨달은 한두 명의 영웅에 따라서 진퇴되는 바로다 하면서 식민지라 다름없는 위기의 시대를 구원할 민족 영웅의 메시아적 역할을 대망하는 영웅 사관론의 일단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단재 선생님이 꼽은 영웅은 바로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진짜 우리 영웅이죠. 최고의 영웅입니다. 그 리더십까지 우리가 다 존경을 하고 영화로도 많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웅은 이순신 저는 이제 을지문덕에 이어서 대한매일신보에 이제 연재를 한 것입니다. 수군 제1위인 이순신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문을 모르는
일반 민중과 청소년, 부녀청을 계몽하는 의도에서 한글로 또 연재를 했습니다. 수군의 제일 거룩한 인물 이순신 전을 이제 또 똑같이 대한매일신보에 따라서 이제 연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1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서론이고 제7장에서 한 11장 정도는 이순신이 옥포 해전부터 시작해서 부산 해전까지 쭉 이제 다 오전까지 전부 다 기록을 해 놓으셨고요. 제15장에서 그 외구의 말로 또 16장에서는 이제 노량 그 대전 그리고 또 이순신 장군의 그 죽음 이런 것을 기술하시고 제19장에서 결론으로 마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재 선생님은 서론에서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호라 한국 사천 역사에 외국 내침자를 역수하면 외구 두자가 십지팔구에 그하여 우리를 침범한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은 10에 9은 외구가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역대 외구의 침략을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면서 한반도를 무력으로 보호한 뒤에 식민지화 기도를 획책하는 1900년대 초에 일본의 침략적 마술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강개토 대왕비에도 비문에도 외구의 침입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고려 말까지 42년 만에 506회에 걸쳐서 외구가 침입한 것을 기록해 나왔고 또 우왕 때 378회에 걸쳐서 외구가 출몰을 해서 총 884회로 외구가 침범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세가 침입한 것은 홍건적이라든지 외구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건적이 침입한 이런 침투로도 있고 주로 일본이 이렇게 동해안과 서해안을 거쳐서 우리 밑에 삼남 지방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진출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외구에 우리가 노략질이나 침략에 시달렸는데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하지 않았다는 것은 병자호란, 임진왜란과 정유재난이 있고 동학 농민 전쟁 때 우리가 30만 명의 동학도가 일본군에 희생이 된 그러한 영혼들이 아직도 우리 머리 위에 맴돌고 있는데 그런 망언을 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재 선생님은 이순신 장군을 영국의 넬슨 제독보다도 더 우수하다고 했습니다. 더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책에서 고려시대의 김방경과 정지, 조선시대의 이순신의 위협을 열거하면서 특히 이순신을 임진난 때 해전에서 대일전을 승리로 이끈 탁월한 민족사적 영웅으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결론 부분에 가서는 충무공을 영국의 넬슨 제독과 견주어 그 위대성을 평가한 다음 영웅의 명예는 항상 그 나라의 세력을 따라서 높고 낮음이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무공보다 넬슨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까닭은 막강한 군사력과 국력의 신장 때문이라고 평가를 했지 결코 이순신 장군의 그 업적이 넬슨보다 떨어져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저 수군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고 철갑선을 창조한 나라로 오늘날에 이르러 저 해군의 가장 강한 나라와 비교하기는 고사하고 필경 나라라는 명색조차도 이제 나라도 없어질 지경에 빠졌으니 라고 한탄을 하면서 만국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대한제국의 심각한 나라 형편을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한말의 한심한 민족 현실과 고통 속에 헤매는 한국민의 일대 분발을 촉구하면서 20세기 태평양에 두 번째 이순신을 기다리자 이렇게 외치면서 제국주의가 바로하는 해양시대를 맞아 외경력을 갖춘 새로운 민족의 영웅을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강조해서 결론 부분에 적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세계 최고의 수군이 바로 이순신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임진왜란 7년 전쟁기에 대외구 해전에서 연성을 거둔 이순신의 활약상과 전술에 주목하여 동서고금의 역대 인물과 비교하여 충무공의 타고남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1805년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를 격파한 넬슨 제독과 견주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취약한 군비와 병력으로 해전을 승리로 이끈 충무공의 전략 전술과 그 업적이 크게 특기할 만하다. 이렇게 강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이순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제가 여기 표에 좀 간단히 하나 정리되어 있는 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일본의 해군 중장 출신 모가사와라 나가나리는 담대하고 활달 치밀한 수학적 두뇌의 장군다운 그릇을 갖췄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은 불세출의 명장 넬슨보다 우위 동서 해군 장수의 1인자다. 이렇게 칭송을 하고 그리고 일본의 역사가 소원은 이기고서 죽고 죽고서 이긴 조선 구국의 영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소설가 시바 요타로는 조선에 어떤가는 인물 동양이 배출한 유일한 바다의 명장이라고 칭송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고통에 빠진 한국민들의 분발을 해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을 영웅전을 읽고 배워서 그렇게 분발할 것을 간절히 이제 희망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그 전기를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최영 장군입니다. 단재 선생님께서는 동국의 극을 최도통전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 그리고 또 대륙에는 이제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이제 교체되는 마지막 그 고려 왕조의 영광을 위해서 고군 분투하다가 비운의 죽음을 맞은 무장 최영 장군의 역사적 사실을 논술체로 서술을 했지만은 사실 미완의 전기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연재를 할 때 작가의 이름을 검협산인이라는 필명으로 기고를 했습니다. 대한매일신보에 1909년 12월 5일부터 1910년 5월 27일까지 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재의 마지막
영웅을 저술한 작품이 되는데 1910년도 4월 달에 간도 지방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하러 떠나면서 이 연재가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단재 선생은 삼청동 이통 4호에 살고 계셨는데 살던 집에 집문서를 분실을 해서 내가 초가상간 집문서를 분실했으니까 이 집문서를 취득하는 사람은 휴지와 같이 취급해라. 이렇게 대한매일신문에 광고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집이 지금 바로 여기 삼청동에 있는 칠보사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단재 선생님께서 중국으로 가시기 전에 기거하시던 집입니다. 지금은 흘리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재 선생이 중국으로 가고 나서 일제가 조선 토지 조사 사업을 하면서 국유지로 편입을 해서 조선 총독부에서 차지를 했다가 불화를 해서 지금은 칠보사 절에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 독립운동을 하면서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그 후손들은 단재 선생님께서 살았던 집도 조선 총독부에 빼앗기고 아직도 찾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국 망명으로 해서 이 최영 장군 정기도 마무리를 못하고 미완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영웅전도 다른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에 기초를 해서 논설체로 서술을 했습니다. 모두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목차는 서론부와 대내외의 역사적 상황에 대처하는 최영의 영웅적 활동과 사적을 평면으로 서술한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고려 말에 내우 외환의 국내외 정세와 또 원나라와 명나라 교체기에 동아시아의 그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최영의 그 활동을 서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홍건적과 외국어 침입과 내란을 평정하는 가운데 대원, 대명의 북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그의 군사활동과 정치적 지도력 그리고 구국 영웅으로서의 고뇌와 갈등을 잘 나타낸 그런 전기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재께서는 고려 말에 급등하는 동아시아의 국제 환경과 새로운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는 국내 정세의 갈등 속에서 나라의 영광을 위해 북벌을 꾀하고 고려에 진입한 홍건적과 왜구를 정벌하는데 활약상을 한 무장으로서 최영의 생애와 그 활동상에 주목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완의 작품이지만은 모두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차는 제1장의 서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최도통의 이제 아족과 외족,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간의 이제 관계, 또 일생, 또 진화의 그 풍운과 최도통의 이제 북행, 최도통의 북벌 정책, 이게 이제 착수와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그러한 전쟁, 또 적국과의 전투와 또 최도통의 그런 어떤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재기하는 모습들, 그리고 홍건적의 난과 최도통, 어몽고책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재께서는 우리 이 최도통을 최영 장군을
당군의 진면목을 발휘한 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려 왕조를 위협하는 당시 국내외 환경 속에서 70평생을 오로지 고려 왕조의 존립과 국위 선양을 위해서 국벌을 주장하고 또 그에 따른 이제 활동가 또 자주 독립 민족의식을 아주 선양한 체형의 강하고 용맹스럽고 청렴한 인간상을 바람직한 영웅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업적과 활동상을 크게 찬양했습니다. 제1장 서론에서 고려 말 공민왕과 우왕 때 진입이 잦았던 왜구와 홍근적, 반란군 등을 토벌하고 북벌의 애국적인 무장으로 명성이 더 높았던 최영을 국가의 정신을 발휘하여 배외와 완몽을 타파하고 당군 자손의 진면목을 발휘한 700년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여족의 고통을 구원할 절대 그걸 애국위인 제도통이다. 이렇게 또 기술을 했습니다. 고려사와 정도전 등이 최영의 북벌 계획을 효패와 광망이라고 폄하한 것은 아주 노예 두뇌의 소치라고 크게 분개를 했습니다. 최영이야말로 부여족의 역사와 고대의 최고의 명예적인 역사를 전향한 위인이다. 그런데 작금에 겪고 있는 부여족의 고통을 구원할 절대 거국 외국 위인 제도통이라고 최대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영은 탁월한 무장으로 1388년 관직이 수문 하시 중에 오르고 1374년에는 양광 전라 경상도 도통사, 1377년에는 육도 도통사, 삼사 좌사, 1380년에는 해도 도통사, 1388년 팔도 도통사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도통이라고 최도통이라고 이렇게 단재 선생님은 불렀고 또 영웅전의 이름도 최도통이라고 이렇게 붙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단재 선생님은 한편 최영 장군이 이성계 군에게 이렇게 피살대물해서 비참한 생을 마쳤지만은 그래도 민중들의 신앙 대상으로 민속 신앙 대상으로 남아있다는 데 대해서 크게 위안을 삼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왕과 함께 평양에 가서 군사를 독려하기도 하고 또 이성계 군대가 위화도 회군으로 해서 요동 정벌이 좌절된 그 사실을 단재는 아주 크게 예측해 했습니다. 이성계 군대가 개경에 난입했을 때 최영은 소수의 군사로 맞서서 싸우다가 패전을 해서 결국 체포되어서 공요죄, 최영 장군의 죄가 처형된 죄명이 공요죄입니다. 요동을 정벌한 죄입니다. 요동을 정벌한 게 어떻게 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친 게 죄라고 위에도 해군 그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공요죄로 차명을 당했지요. 건보기를 돌같이 하라.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 말을 들으면서 최영 장군을 우리가 교과서에도 배우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후세에까지 전해질 정도로 아주 청렴하고 강직했던 최영의 죽음과 함께 고려 왕조도 막을 내렸습니다. 고려 왕조의 막은 내렸지만은 최영의 원호는 민중들이 민속 신앙 속에서 신으로 받들게 되어서 민중의 내리 속에 계속 살아남아 있는 게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속신앙,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모시는 신의 대다수 70 내지 80%가 외국 신을 모시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갈량을 모신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사람들 동묘에 모여 있는 간우장을 모신다든지 이런 신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우리 최영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답니다. 그분들이 모시는 사당에 가면 이제 최영 당군상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제는 이 미완의 정기물을 통해서 최영이 살았던 고려 말의 사회를 전국 인심이 부패한 시대라고 보고 애국적 열정과 신념으로 외침과 내란을 평정하는 데 헌신한 무장 최영의 업적을 역대 고려 왕조를 대표하는 탁월한 역사적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이 정기물은 1910년 4월 단제가 망명을 함으로 해서 중국으로 건너감으로 해서 고려 공민왕 때 대몽 정책과 대홍건적 외구 정책에 골몰하는 제8장 최도통의 여몽 고책 1910년 5월 27일자로 연재가 중단되어서 미완의 작품으로 끝나고 마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영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우리와 조금 다른 평가를 내어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은 북한에서 2008년도에 발행한 최영 장군 우표가 되겠습니다. 애국 명장 최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성계를 역적으로 최영을 애국 장군으로 이렇게 칭호를 붙여서 우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영 장군의 묘는 지금도 북한 평양에 있죠. 전에 여러 사람들이 방문을 했을 때 풀도 제대로 따지 않고 다 무너진 그 묘를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만은 지금은 최영 장군 묘소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 남한에서보다는 북한에서 최영 장군이 더 이성계보다도 애국 명장으로서 대우를 받고 있다. 그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지문덕과 이순신, 최영 장군에 대한 단제가 쓴 정기물을 아주 간략하게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단제가 이렇게 영웅전을 쓴 것은 우리 민족과 국가, 역사, 자강사상을 고양하기 위해서 역사서를 영웅전을 저술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자긍심에 기초하여 1900년대 초
민족, 국가, 역사 자강을 고양하는 데서 역사 전기 서술의 출발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기를 우리 국민들 사이에 널리 일켜 국권 회복운동에 나설 한국민의 일대 분발과 용기를 촉구하고자 하는 애국 계몽적인 의도에서 전술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글들은 모두 국난 극복의 영웅들입니다. 이들은 대외투쟁에서 승리한 외경력을 갖춘 무장들이라는 공통된 점과 또 반사대주의적인 자주 독립의 민족 정신을 선양 또 실천하려는 인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웅만이 역사를 창조합니다. 당시 일본, 천국, 러시아와 서구 제국들의 열강이 외세의 침략으로 시달리던 19세기, 20세기 초에 조성된 한말의 시대 정세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영웅론을 펴고 영웅절을 쓴 것은 그 구한말의 시대적인 상황과 아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특히 일제의 무력 침략으로 조성된 우리 국난 위기가 국권 회복과 국군 개척을 위한 상징적인 표본으로 구국의 영웅상을 대망하는 단재의 애국적 연문과 자강론적인 민주주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단재는 영웅만이 역사를 창조한다라는 칼라의 영웅 숭배론을 원문으로 영어로 그대로 읽을 만큼 역사의 중요성과 함께 영웅의 능력과 역사적인 역할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재는 지나간 영웅을 기록하여 장래의 영웅을 부르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로 사필이 강해야 민족이 강하고, 사필은 역사의 기술이죠. 그죠? 사필이 무장해야 민족이 무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무정신을 강조한 것이죠. 역사 인식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민족과 역사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재는 일국의 강토는 그 나라 영웅이 몸을 바쳐서 위엄이 있게 한 것이며 일국의 민족은 그 나라 영웅이 피를 흘려서 보호한 것이라 했습니다. 민족의 선양과 강토의 보존은 모두 영웅의 활약 여하에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지나간 영웅을 기록하여 장래의 영웅을 불어넣으라고 국권 회복운동에 진력할 것을 구국의 영웅론을 펼쳤습니다. 단재가 생각하는 영웅이란 무엇인가? 단재의 영웅론은 아주 명료합니다. 한국사의 영광을 실현하고 애국심이 투철한 영웅들에 대한 관심은 이 시대의 급박한 위기적 현실을 타개할 영웅의 출현을 대망하면서 영웅 대망론은 당시의 일반 민중과 청년 학생들이 역사상 위대했던 영웅의 활동을 본받아 국민 모두가 각 분야에서 투사가 되어 참여하도록 그 분발을 촉구하려는 애국 계몽적 발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웅이 기회를 만들고 기회가 영웅을 낳으니 영웅과 기회는 호상대하며 호상위용하는 바로다. 수많은 풍운을 질투하고 일세를 내총하며 그 적을 초래하고 만국도 흔쾌함이
바로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영웅은 망하는 나라도 흥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영웅과 기회는 서로 의지하게 되고 또 수많은 풍운을 질타한다 했습니다. 큰 적들도 다 막을 수 있다 했습니다. 단재의 그 영웅론에 의하면은 영웅은 각 분야에서 국군을 개척하는데 업적을 남길 인물을 그 지표로 삼는다고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남길 인물을 영웅이라고 지칭을 한 것입니다. 나라에 세계와 교섭할 영웅이 있어야 세계와 교섭이 가능하며 세계와 분투할 싸울 영웅이 있어야 세계와 분투하리니 영웅이 없고야 그 나라가 나라됨을 어찌 얻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재가 말하는 영웅이란 일차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을지문덕과 영계소문, 케사르, 한니발 등과 세계사와 한국사를 통틀어서 혁혁한 대외투쟁과 영토 확장전에서 전공을 세운 무장들만의 대명사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나 정치가, 실업가, 문학가, 철학가, 천리가, 철학가, 이론가, 천리가, 미술가 등 각 분야에 걸출한 존재들로서 국군 개척에 헌신적인 역할과 위협을 남길 인물들의 총칭을 영웅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영웅뿐만이 아니라 각계 각청에서 헌신적인 역할을 해서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을 영웅이라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두 사람의 영웅에 의존할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재는 대논설 20세기 신국민 1910년도에 발표해서 중고적 영웅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가 경쟁의 운동력은 한두 명의 영웅에 있지 않고 정치, 종교, 실업, 무력, 학술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국민적 역량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의 영웅이 국군을 좌우하던 중고시대와는 달리 20세기에는 국민 모두가 각 분야에서 외경력을 발휘할 때임을 역설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개몽운동 초기에 영웅사관, 영웅대망론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재가 내세운 새 시대의 국민적 영웅상은 자강과 공하의 국가 사정을 가진 신국민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에 그대로 치환해서 적용을 하면 바로 촛불 시민이 영웅론을 대신해야 된다.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그 막말 그리고 뼛속까지 스며들어있는 친일파들 그리고 또 강단 사학자들 그 사람들의 친일과 식민사관 사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촛불 시민이 역사와 사회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친일과 식민사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영웅에서 배우는 애국심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촛불 시민이 역사와 사회의 주체가 되어서 친일과 식민사관 극복에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제 5편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은 제 6편으로서 단재의 시 세계가 되겠습니다. 단재의 시경이죠. 단재 선생님께서는 역사가, 독립운동가, 혁명가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붙습니다만은 또 시도 많이 남겼었습니다. 백두산 가는 길부터 시작해서 무궁화 아주 저희들이 감상해 볼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단재의 시 세계를 한번 감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5편 단재의 영웅론에서 배우는 애국심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